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5일 오늘 광복절입니다.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정리를 했고요. 어제까지 2023년 반기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사도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내용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사업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92년도에 리튬 이온 전지 연구를 시작으로 개발을 했고요. 최근에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전기차용 배터리, 그 다음에 ESS용 배터리, 저장장치죠. 그 다음에 소형 애플리케이션용 배터리, 이거는 이제 퀵보드나 전기자전거 이런 데 쓰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원재료 및 가동률입니다. 주요 원재료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이고요.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셀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 쪽 공급업체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 쪽이고요. 그 다음에 LNF도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가동률은 74%고요. 74.8% 정확히. 제가 체크했을 때는 1분기에 77.7이었기 때문에 1분기보다 2분기는 조금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 반기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은 14.5%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1위지만 중국을 포함하면 세계 3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준으로는 CATL, BYD 다음이고요. 중국 시장을 빼고 나면 LG에너지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주요 매출처는 자동차 업체들이고요. 이 중에서 5개 업체가 전체 매출의 5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 비중은 전체적으로 61%고요. 자동차 업체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현대, 기아, 테슬라, GM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 성장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화학, 전기, 기계공학이 집성된 기술 집약적 산업이고, 그 다음에 이 전기차용 배터리의 경우 이 충전 시간이나 안전성 등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특성이 요구된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이라는 부분 등이 특징이고요. 과거에는 노트북, 스마트폰 등 이제 IT 기기용 전지 중심으로 2차 전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드론이나 그다음에 뭐 간단한 이동 장치 등 신규 애플리케이션 확대로 견조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2차 전지는 최종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재 성격을 갖고 있고요.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의 직접적 영향보다는 전방 산업인 자동차 시장의 시황에 따라서 후행적으로 경기 민감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만약 안 팔리는 경우에 시장 경기가 어렵던 이래서 그런 배터리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딴 것보다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체크를 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보면 US 달러는 자산과 부채가 비슷하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높지 않은데 유로화가 원화 기준으로 5,511억, 부채가 4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굉장히 크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 당연히 이득이고요.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10% 상승할 때마다 약 4천억 가까이 세전 손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때는 더 컸었는데 1분기 때보다는 부채가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유로화 부채가. 어쨌든 그 유로화가 환율에 영향이 있다. 대신 유로화는 생각보다 이렇게 변동성이 지금 현재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뒤에 환율 잠깐 볼까요? 유로화만 보니까 지금 현재 1유로에 1445.68원이고요. 지금 올라오고는 있는데 아주 최근 몇 년이죠? 이게 잠깐만요. 그죠? 한 1년 동안 한 10% 가까이 오른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 추세로 봐서는 좀 부정적이긴 한데 근데 변동성이 크진 않습니다. 신규 사업도 언급을 했습니다. 신규 사업은 다 아는 거고요. 배터리 전체 생애 주기를 관리해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그래서 BAAS, 그다음에 EAAS 에너지 관리, 그다음에 우리 배터리 리사이클 및 리유즈 사업, 그다음에 ESS 통합 사업, 이런 것들이
당사가 다음 매출, 이익, 자본, 배당입니다. 당사는 2022년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거는 AMA LG화학 내에서 사업부 매출 이익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21년도에 17조 원에서 25조, 그 다음에 올해 35조, 내년에 45조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약 37%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2021년도에 7,600억으로 흑자 전환됐고요. 22년도에 작년에 1조 2천억, 그리고 올해는 2조 6천억으로 작년보다 약 120%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내년에도 100%는 안 되지만 92%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기 재무상태표입니다. 어제 나왔던 반기보고서 기준이고요. 현금이 4조 8,600억, 유동자산 18조 6천억, 비유동자산 23조 7천억, 부채 19조 2,600억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83%, 자기자본은 23조 1,287억이고요. 시가총액 대비로 PBR로 보면 5.53배 됩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작년에 부채 비율이 86%, PBR이 6.7배였기 때문에 이익도 늘어나고 주가는 크게 안 올랐기 때문에 PBR은 낮아지고 부채 비율도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기 재무상태표는 좀 더 나아졌다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입니다. 이거는 2분기 손익계산서고요. 매출액은 8조 7,734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4,606억, 당기순이익은 4,651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73%, 영업이익은 13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반기 누적으로도 1조 271억으로 작년에 3,165억 대비 220% 늘어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전망입니다. 작년에 순이익이 7,700억이었고요. 올해 2조 1,000억이었습니다. 올해 2조 1,000억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PER이 160배인데 올해 만약 2조 1,000억 나오면 약 60배 정도 PER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 내년에 3조 9천억까지 순이익 나오면 PER은 32배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배당은 없고요. 성장 산업이니까. 다음 주가 보겠습니다. 현재 어제 제가 체크한 주가는 54만 3천 원이었고요. 시가총액은 127조 원, 620억원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약 5.19%. 근데 외국인 지분율이 매우 낮습니다. 시가총액 2위 회사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올렸지만 외국인 지분이 낮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죠. 왜냐면 앞으로 많이 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마 주가 수준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안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마 더 높아지지 않을까. 또 지금 대주주 지분이 약 80%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시장에 풀려있는 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좀 더 풀리고 그러면은 외국인 지분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이건 뒤에 나올 그 교환사채 관련해서도 좀 언급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봉입니다. 7월 달에 35만 2천 원, 작년, 그죠? 고물가 22년 1월에 30만 원에서 떴다가 떨어진 거죠. 그때 저점으로 해서 지금 올라와서 지금 60만 원을 여러 차례 돌파 시도를 했지만 아쉽게도 6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당분간은 좀 장벽이구나. 이거는 쉽게 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걸 넘으려면 지금 이때 물린 사람들 다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거나 그죠? 그런 것들이 생겨야겠죠. 또 저점은 여기 보시면 55만원 선에서 지지받고 있고 시장이 조금 약해지니까 50만원 선, 그래서 50만원에서 60만원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흐름이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화학바이오로직스도 계단식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다음에 고점에서
크게 오르지, 이제 100만 원대를 못 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음 월봉입니다. 월봉 뭐 같은 얘기고요. 60만 원까지 찍었지만 35만 원까지 내려왔고, 다시 60만 원 찍었지만 또 내려가고, 그다음에 대신 저점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수급입니다. 최근 1년간 보면 외국인 사는 거 보이고요. 기관들은 그냥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로 봐도 알 수 있죠. 외국인이 약 312만 주, 기관이 약 147만 주, 최근 1년간 매수하고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그래서 1.33% 지분 늘어났고, 기관은 약 0.6% 팔았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SK증권 7월 28일자고요. 여기는 3월 이제 2분기 거 얘기하고 3분기 부진할 것 같다. 영업이익은 약 7,350억 예상하고 있고, 매출액도 전 분기 대비 2분기 대비 5% 줄어들 것 같다. 가장 큰 이유는 유럽 고객사의 재고 조정, 그다음에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배터리 가격도 하락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AMPC, 또 뒤에 나오겠지만 제조 생산에 대해서 세액공제해주는 미국 정책이죠. 요거를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겠다. 제조업체랑. 이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얘기죠. 근데 어쨌든 현재는 2차 산업이 전체적으로는 공급자 우위 환경이기 때문에 굳이 안 나눠 먹어도 될 것 같다는 게 뭐 애널리스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논의가 됐다는 것 자체는 일정 부분 자동차 업체한테 그런 공급자 우위가 일부 뺏기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LFP를 바탕으로 ESS 개발에 박차가고 있고, ASS의 잠재력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뭐 좋게는 썼지만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입니다. 같은 얘기고요. 2분기 실적 컨센서스보다 못했고 3분기도 판가 하락 및 유럽 시장 부진에 따라 실적이 부진하다. 같은 얘기죠. 역시 하반기인 메탈 가격 하락에 따라 판가 인하로 고객사 구매 수요가 3분기에서 4분기로 이연되고,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 같다는 게 교보증권 얘기입니다. 반대로 미래에셋증권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원재료와 판가 스프레드, 그러니까 원재료가 대신에 원재료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지고 판가가 덜 떨어지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오히려 개선 구간에 들어오면서 바닥이다. 분기 실적도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4분기 때는 가격과 판매량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셋증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 검은색이 영업이익이고 계단식이죠. 그 다음에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결국은 이건 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영업이익을 따라가는 건 주가가 원래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일 때 주가는 지금 바닥권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MPC에 관해서 언급하면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때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보면 이게 정확히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입니다. 이게 실제 말하면 첨단 제조 생산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겠다, 보조금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게 우리 2분기 실적에도 언급이 됐고, 2분기 때는 약 1,109억 원이 포함됐었다고 합니다. 종목 뉴스입니다. 데일리한 8월 9일자고요. 인도네시아 양극재 공장 사업에 진출하겠다.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만 보면 광산 투자는 수수료로 대신 밀렸다. 그리고 대신에 양극재 공장을 추진 중이고, 콘소시엄을 통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LG화학, 포스코, LG 에렉센 인터내셔널, 중국의 화유 등 같이 한다는 얘기고요. 네, 중요한 건 여기에 이미 이쪽 시장에 중국이 돈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니에스입니다. 시장 점유율 얘기고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상반기 비중국을 제외한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LG에너솔루션. 그리고 2위인 CATL이 바짝 쫓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CATL이 1위지만, 그죠? 중국을 빼고 나면 이제 LG에너솔루션이 세계 1위라는 얘기입니다. LG에너솔루션 중국 화유 코발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설립. 리사이클 아까 나왔죠? 신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회 공시 요거도 보겠습니다. 7월 27일자 조회 공시고요. 이스즈 자동차의 1조 원 규모 배터리 공급 보도에 대해서 조회 공시 답변. 이미 22년 7월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근데 계속 지연 하다가 이번에도 협의 중이나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이나 다시 재공시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즈 자동차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회사라고 합니다. 되겠죠? 그다음에 교환사채 관련해서 내용이 있어서 저도 보겠습니다. 교환사채의 내용은 뭐냐면 정확히는 LG화학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하는데 단순 채권이 아니라 교환사채죠. 주식 관련 사채. 우리 전환사채는 채권을 발행을 하고 만약 그 채권을 발행한 전환사채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을 매입한 당사자가 전환가격, 그러니까 채권 이자보다 당연히 높은 주식을 전환해서 매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전환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발행한 회사 LG화학의 주식을 받게 되는데 교환사채는 전환사채하고 다르게 정확히 말하면 LG화학이 보유한 다른 채권입니다. 여기서는 LG에너지 솔루션 주식이죠.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 2-1차부터 보면 총 발행 금액은 1조 3천억이고요. 그리고 환율은 접고 투자 목적은 그러니까 발행 목적은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기일은 28년도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전환가액이 있죠. 전환가액이 68만 7,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가져가신 분은 LG에너지솔루션이 68만 7,500원 이상 돼야지 주식으로 전환하는 매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발행 예를 들면 전환해서 받아갈 수 있는 주식수는 약 188만 주고요. 지금 LG화학이 대주주라서 전체 지분을 약 80%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0.8%를 일종의 담보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조기상환권, 역시 조기상환권. 이거는 이제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권을 다시 팔 수 있는 권리고요. 이거는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채권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기 전에 만약 LG화학이 자금 조달이 어느 정도 돼서 부채를 줄이려고 할 경우에 콜옵션을 행사해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채권인데 LG에너지솔루션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적지 않지만 180만 주라는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이 시장에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오버행 이슈는 되겠죠. 근데 이제 가격이 68만 7,500원 이상 되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전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특징입니다. 2-2도 간단하게 보면 뭐 비슷한데요. 대신에 교환가액이 더 높습니다. 71만 5천원이고요. 발행 금액은 더 비슷합니다. 1조 3천억 가까이 되고 주식수 역시 180만 주. 그래서 약 360만 주가 오보행 이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기간은 올해 8월부터 2030년까지. 앞에 것도 볼까요? 앞에 거는 2028년까지. 그래서 2028년, 30년까지는 주가가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물량은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분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최대 주주는 LG화학이고요. 81.84%. 최대 주주는 LG화학의 최대 주주는 LG. 그다음에 LG의 최대 주주는 구광모 회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EV용 배터리 공급업체로 글로벌 3위,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전기차의 보급 확대로 빠르게 성장을 보이면서 시가총액은 국내 2위 127조 원입니다. 22년 상장과 함께 주가도 공모가 30만원의 2배인 60만원을 허들로 현재는 50만원, 60만원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수준은 PBR 5배, 23년 이익 기준으로는 PER 60배. 아직은 비싸 보이지만 이익이 늘어나면서 그래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공급 측면에서 구매자인 자동차 산업에 비해 크지 않아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시작되면서 양극재나 원료 공급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자동차 판매량이 둔화되거나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어질 경우에는 부품업체이죠. 2차 전지 업체들이 2차 전지만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등 경쟁자 또 성장으로 2차 전지 산업도 역시 수익성은 점차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 상위업체인 당사 주가는 당분간은 50에서 60만원 흐름이 예상되고 이후에 매출이나 이익 성장에 따라서 계단식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